안녕하십니까. 올 1월을 마무리하는 1월 31일 찐시황, 저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무입니다. 1월 한 달 어떠셨나요? 물론 투자가분들마다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1월 한 달 동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지난 2022년도 증시의 그 불안감은 많이 좀 내려줬던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월을 마무리 한번 해보고 내일부터 2월장이 진행될 건데 찐시황 시간을 통해 가지고 깊은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의 짝꿍이죠. 우리 유한태증권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합니다. 네. 원래 이 자리가 편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이 자리로 왔어요. 제가 아까 좀 띄웠는데 1월달 어떠셨어요? 놀랬죠. 놀랬고 일단 1월 시작해서 이 거래일 동안에는 네. 와 진짜 작년 악몽이 올해 23년도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사실은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월에 진짜 힘들었다고 제가 8.15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1월에 처음 우리가 1월 첫 두 거래일이 힘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러더라도 시장이 어려워도 배당락 지나면 한번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보통 예. 1월 효과가 1월 첫 주가 강하니까. 예, 그게 안 올랐고요. 배당락 기결 작년에. 그리고 1월 첫 거래는 강한 거 아니냐. 그거가 다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배당락 당일도 빠져버렸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첫날 1월 2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소위 이벤트성 매매라고 하는데 뭐 이 배당락 전일에 사서 배당락이래.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코스피 배당락보다는 코스닥 배당락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매매를 좀 가끔씩은 이벤트 매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ETF를 좀 사서 지수 올라올 때 그거를 수익을 내자라든지. 네. 왜냐면은 그게 사실 수익이 몇 프로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수익에 목말랐었던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성으로도 한 번씩 매매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의 계산이었고 좀 기대감이었는데 1월 이 거래일을 처음에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박살을 낸 다음에 그거는요. 네. 그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1월 첫 두 거래일 동안에 온라인 매매 금액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근데 올매도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반대 매매 당한 건가요? 반대 매매도 있었고 일부는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스트레스성 매도라고 그러는데 짜증나 나 안 해 그러면서 왜냐면 배당락 견디고 새해까지 견뎠는데 안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주에 증권사에서 신용 그 담보 유지 비율 맞습니다. 140% 유예가 딱 풀리는 예. 날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인데 1월 그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대표님. 네네. 꿈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챗 GPT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매매를 지금 항상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걸 매매를 붙여볼 수도 없었던 굉장히 극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혹시 무슨 띠인지 아세요? 올해 돼지띠 아닌가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토끼띠.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저한테 1월 달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토끼띠 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팔짝팔짝 좀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그럴 수 나오는데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왜 툭 들어갔냐면 사실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은 일주일이 금방 가고 어느새 또 1월 효과가 끝났어요.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2월 달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개별주 전성시대 전대미문의 1월 랠리라고 적어봤는데 차장님은 요 어떤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요 문구에 만약에 좀 살을 붙이시거나 뺄 게 있다면 뺄 건 전혀 없고요. 살을 좀 붙이자면은 개별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월의 개별주 랠리는 사실은 바이오였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는 거의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하다가 말았어요. 네. 사실은 12월 중순부터 수급을 열어보시면은 몇몇 기관들은 바이오주를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다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오켄바 같은 종목도 들어오다가 1월 초부터 다 팔더라고요. 하긴 뭐 코스피 시가총액에 있는 패시브 자금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맞아요. 7조 원 들어왔는데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은 거의 아예 안 움직였습니다. 아예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안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네. 1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은 주식시장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그 전 학습했던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워킹하지 않았다는 거고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다가 1월 한 6일인가요? 5일, 6일 지나면서 시장이 올라오다가 챗 GPT가 터진 거죠. 챗 GPT가. 네, 터졌고 기타 다른 쪽으로 계속 전이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테마와 산업을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네. 근데 굳이 뺄 수 있는 굳이 규정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저는 연속성이라고 보거든요. 연속성. 네, 테마는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혹은 길어봤자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런데 챗 GPT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것을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처음에 대표님 기억해 보시면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냐라 그랬어요. 근데 태조 이방원도 몇 달 안 갔는데. 태조는 3달 갔죠. 3달. 네, 3달은 갔죠. 그러면 이제 한 달은 달렸고. 네. 3달 갈 것 같습니까? 아, 그건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1월 말 현재 누가 내일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투자자 과연 누가 있을지 어느 전문가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트렌드는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아직은 추세도 안 꺾였고 빠질만하면 갑자기 오늘 마인즈를 훅 들어 올라오고 이러니까는 이거 안 끝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밑에서 3배, 2.5배, 3배 나는 종목들을 내가 믿음과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용기?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개별주 전성지는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2007년요. 네, 입사하고 다음에 이제 리만도 맞으신 거예요. 제대로 맞았죠. 네. 그리고 리만 맞고 올라올 때 바이오가 움직였거든요. 그때 가장 꼭지에 입성하셨네요. 예, 2007년 그 화려했던 정시에서. 그렇죠. 음. 거의 꼭지에 그 입사를 해서 지금 지금 옛날 얘기는 좀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진짜-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시 2,000포인트 네. 갈 때잖아요. 네, 진짜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힘들었죠 사실. 근데 그때 힘든 것과 작년 힘든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때가 10이라면 작년 힘든 게 100입니다. 그때는 제가 소위 고객이 적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서 상대 타격이 적었어요 사실. 지금 근데 챙길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식구가 많아지니까는 심리적인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기억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줄기세포 관련주 대표님 기억하실 거예요. 네, 뭐 예전에 산성, PNC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날아가는데 그때는 대장주 하나 잡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장주 하나 오르면은 옆에 곁다리 주식을 매매하면 망했었습니다. 이것만 갔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가긴 갔었어도. 근데 지금은 챗 GPT든 뭐 AI든 뭐든 보면은 이게 올려치면 그 다음 거하고 같이 올려치는 거예요. 소위 로봇이든 뭐든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순환매가 이거 안 갔으니까 갔다. 약간은 좀 이 말이 좀 그런데 약간 원시적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 쪽은. 원시적이 됐다. 예. 고도화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A, B, C, D가 관련주인데 A가 튀고 A가 상한가를 쳤어요. 그럼 B, C가 막 올려치잖아요, 대표. 그렇죠. 예. 지금 1월달 로봇이나 AI가 바로 이런 그렇고, 결이. 예. 근데 그게 솔직히 좀 쉽거든요, 매매는. 음. 매매가 이게 쉬웠던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테마가. 뉴스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차트를 녹여서 해야 되고 분할 매수 써야 되는데 지금 그거 보고 붙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성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댓글에 이미 열심히 이제 글이 올라오고 인사 네. 나누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뵈려고 왔거든요. 지금 밤 9시 한 10분부터 지금 열심히 지금 네. 서로 이제 안부 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파리노 우리 가족분들이나 많은 분들은 그냥 또 뭐 빚 좋은 개살구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사실 막상 덤비자고 하니까 좀 두려울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전대미문이라고 적어둔 거는 올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박스권이다. 네. 우리가 뭐 말장난처럼 전강호약이든 전야호가 어쨌든 박스권이다. 그래서 작년처럼 뭐 작년 3번 1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뭐 어쩌면 3번 그렇게 큰 폭으로 빠졌는데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지그재그라고 하면 보통 지그재그를 개별주 매매장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개별주 매매가 말 좋아서 개별주 매매지 가만 생각하면 순환 매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냥 많은 투자가분들이 어떤 섹터를 막 조금 빠지면 좀 사서 보고 네. 또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이제 슬슬 이제 원이 바뀔 거 분명히 전 내일부터 장의 색깔 바뀐다 바뀝니다. 보거든요. 예.
갑자기 또 뭐 저기 중동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고 오늘 또 뭐 컨텐츠도 좀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그냥 큰 그림에서 이제 너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역시나 뭐 2월 달에 또 제2의 챗GPT 관련주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스권을 생각한 게 곧 개별주 형세인지 그렇게 세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묵직하게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맞는지. 사실은 제 816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속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매매에서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 실망했어요. 배당 300원 주길래. 맞아요. 사실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모든 유튜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증시를 보는 굉장히 좀 대장. 네. 삼성전자가 잘 버텨만 줘라. 그럼 내가 소부장도 매매를 할게. 혹은 근데 은근히 삼성전자 낙수 효과 안 들어오죠. 거의 안 들어. 삼성 오른다고 뭐 삼성 주식 오르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고. 차라리 하이닉스 오를 때가 다른 소부장이 더 화끈하죠. 사실. 차라리 삼성전기가 더 같이 빠지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걸 막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박스에 대한 부분은요. 박스 이꼬르 여우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럼 볼린저 매매하면 되겠네. 그럴 수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보조지표에서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드에 밴드 매매죠. 국화된 예, 맞습니다. 보조지표에서. 그러니까 그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2007년도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딱 입사를 했는데 제 사수가 네. 딱 2주 동안 뒤에 앉히더니 보조지표만 찍어가지고 2주 동안 저 보조지표만 봤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혹시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전 지금은 아예 안 봅니다. 다 지워버리고. 예, 다 지웁니다. 오직 나의 감각과 센스와 촉으로 가르치는 거. 그냥 2편 거래량 투경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투자자분들도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대형주가 맞을 때 이제 맞는 게 있고 소형주는 이 보조지표가 맞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각자의 툴로 계속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되게 소름 돋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방송은 저도 한 10년 이상 했는데 내가 차트 관련해서 네네. 내가 보통 혼자 하는 말을 듣게 된 게 처음입니다.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 네. 여러분들 박수 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캐치했거든요. 일부러 한번 제가 덫을 쳤습니다. 우리 차장님한테 장난삼아 볼린저 밴드 물어보려고 덫을 쳤는데 그걸 커트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에게 맞는 이평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동평균선하고 거리랑 가장 심플하지만 본인의 그걸 맞추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거를 섹터별로 종목별로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변동성 볼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을 분석하는 걸 말하는데 저는 비슷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인데 그게 진짜 우리끼리 차차내서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야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아까 2달 동안 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막 찍어 보니까는 네. 정말로 어떨 때 맞고 바이오가 맞는 보조 지표가 있었고요. 제 그럴 수 기억을 있죠. 봤을 때. 예. 그러니까는 그게 정말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그때 말씀 또 죄송한데 기법은 바뀌는 게 기법이거든요. 누구나도 그 기법을 다 사용하면 그 기법은 더 이상 안 맞게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나만의 기법을 하고 맞으면 나만 해야죠. 너만 하지 말고 나만 해야죠. 나만의 이평선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뭐 37, 14, 28 이런 이평도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말하다가 좀 세긴 샜는데 일단 뭐 거래량도 좋고요. 진짜 그건 맞는 걸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네, 좋습니다. 그럼 1월 달은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진행될 2월 달은 어떻게 또 그려질지 바로 넥스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차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네네. 하시는데 오늘 삼성전자 3% 빠졌어요. 아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표님? 어제하고 진짜. 합쳐가지고 6%인데 아니 뭐 4조 이거 큰 꼴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4,800억 좀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중에 혹시 보셨어요? 얼마 파셨는지? 그러니까 오늘 전체 시장에 4,800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 4,199억. 그러니까 4,200억. 아니 한 달에 1년에 그래도 40조 버는 회사 너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정말로 저는요 차익 실현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차익 실현. 외국인의 차익 실현. 아니 그런데 원래 1월 초순에 그 잠정치 발표할 때 뭐 4조 3천억 그대로 나왔는데 혹시 오늘 감사는 안 한다고 해서 빠진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감산을 일부 바라는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야, 그게 보니까 반도체 부문, DS 부문 실적이 얼마 나온지 아시죠? 제가 2천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정말 이러면 하이닉스 적자네요. 그러니까는 참 아쉬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1월 초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니까 1월 초에 일부 패시브성 자금으로 들어오려면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누가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만약 오늘 감산 얘기 있었다 그럼 얼마 빠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빠졌다고 봅니다. 오늘 외국인들 한 680만 주 팔았네요. 네. 금액으로 이제 4,100억 정도 하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산을 얘기했던 안 했던 오늘은 빠진다. 감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더 하이닉스도 빠졌던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벤트가 종료되는 거죠. 이벤트가 종료돼서. 올 초에 매수 들어온 건 패시브로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들어온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한 번씩 엑시 살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데 오늘 콩콜에 대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더 정확하게 알긴 알겠지만 지금 박스권장에서는 이런 이벤트 매매가 올해 내내 계속될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가 네. 어쨌든 오늘 지수가 뭐 LG 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좀 버텼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삼성전자가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오늘 한 또 맨몸으로 네. 530만 주를 이제 붙였어요. 샀어요. 네, 붙여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6만 전 이제 깨지는 겁니까? 너무 뭐 내가 극단적인 질문인가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한다고는 하지만 또 삼성전자 만 원 뛰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네, 5천 원 뛰기. 왜냐면 5천 원 차익 매매해도 뭐 3, 4% 나오니까 그럼요. 4, 5% 예, 예, 나오니까 그냥 뭐 큰 금액 확 들어갔다가 하시는 분 계시니까. 사실은 네. 삼성전자가 6만 원 깨지려면 1,000원 빠져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얼마 네, 아니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내일도 살짝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래? 장중에. 그러니까는 그 6만 원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거죠, 사실은. 아, 그것보다는요. 우리 투자자님 오늘의 핵심은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이벤트. 이런 이벤트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럼 뭐 이벤트가 이제 끝나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그러면 다시 경기로 가겠죠. 지수로 갑니다. 아 지수로? 예. 그럼 돌려 말하면 오늘 6% 빠졌지만은 어제 네. 오늘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7만 전자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기분 나쁘지만은 네. 네, 그 정도만 보면 됩니까? 일단 뭐 6만 5천 원 정고점 부근이긴 하니까 네. 이 수준까지는 언제든 다시 트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것이 6만 5천 원 뚫어서 7만 원까지 바로바로 가기에는 지금 매크로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콩콜 내용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 삼성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적 채용량 증가가 유의미하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탄력적 네. 채용 채용량 증가. 그러니까 디램에 의해서는 10%, 낸드 같은 10% 후반 예상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적다. 그러니까 디램은 변동성이 좀 있고 서버는 적다. 이런 거. 세트 수요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 소요 약세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1분기, 2분기까지는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요즘 저기 AI 서비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AI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최 GPT 얘기를 하겠죠. 네, 네. 메모리 수요에 대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당연히 고성능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 동반이 필요한데 GPU향 120GB 이상의 서버 디램 등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 GPU 향을 대만의 TSMC가 가져간다는 썰이 있던데 그거는 뭐 엔비디아 쪽으로 원래 엔비디아 진영이 대만의 TSMC가 그렇죠. 조금 예, 더 많죠. 전략적 제휴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이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삼성 실적이 2분기, 3분기 늘어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워낙 시장에서 이쪽으로 오리엔트 되어 있으니까는 질문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추후 그 실적 여부는 아마도 한 적어도 3Q 이후에 봐야지 그게 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의 대량 거래와 이 장대 연봉이 생긴 거는 기분 나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되게 기분 나쁜데 아, 이거는 엄청 나쁘죠. 이제 예. 이벤트에 따른 외국인 매도니까 네네. 여기에 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더 매도가 나왔다는 거고, 감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감산이 치킨 게임 뭐 이런 부분으로 비화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거대한 치킨 게임 예측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최근에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는 내부적으로는 이게 라인 운영을 최적화를 해요. 유지 보수라든지, 네. 그리고 그 설비를 재배치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내부적으로 일부 감산 효과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으로 내가 감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뭐 설비를 계속 재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라고 삼성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감산하겠습니다. 약간 단언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웃기죠? 예, 네. 굉장히 웃깁니다. 네. 시장 어떤 주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내가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하려면 진작에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영업이 2천억 떨어졌다고 이거 해버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1월 초에 했어야죠. 할 거면. 아니면 작년 하반기 하던가. 그럼요. 마이크론 하이닉스 할 때. 할 때. 그러니까는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저는 자존심을 세웠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 뭐 추가적인 경기에 달렸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콩콜 여부는 막상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큰 건은 없었다. 우리가 좀 예, 기대했던. 기대했던 거는.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한 부분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적었을 것 같고, 뭐 OLED 얘기도 있었고, 스마트폰 플래그십 얘기 다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보더라도 그냥 무난한 수준, 애널리스트급이 아니고, 그냥 제가 보더라도 무난한 수준의 그냥 해설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제 EQ로 다시 시선 넘어가겠죠. 또 경기로 넘어가겠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달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해서 네. 10% 이상의 그 세액 공제가 여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가 안 됐죠. 그게 그냥 별로 방송에 와서 안 나오대요. 그러니까 추후 뉴스플로우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네. 근데 근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금방금방 잊어먹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정보안이 제가 알기로 10%인가 15% 정도인가. 그럼 이제 그 이익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료를 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료 요금 폭탄도 그럼요. 직간접적으로 좀 관련은 이 사실 주가에는 바로 없지만은 그럼요. 일단은 그냥 한번 이는 사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바로 볼게요. 이거 아마 우리가 좀 많이 보던 이야기인데 이번 주 그 금요일 날 유럽도 금리 올리거든요. 네. 영국 이야기죠. 네. 영국 FTSE FTSE 지수가 신고가인데 네. 요걸 좀 주말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국은 솔직히 경기가 던 것도 아니고요. 유럽은요. 그냥 오늘 아침에 스페인 물가 지표 됐는데 다시 올라버렸던데. 올랐습니다. 네, 6%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세지? 영국은 신고가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더 강하게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쏠림이에요, 쏠림. 쏠림. 예.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쏠리는데 논리를 대자면은 영국이 성장주랑 가치주 비중을 두면은 저희는 성장주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요, 가치주가 2배로 더 높습니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혁신적인 기업이 없군요. 그럼요, 주식하기엔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글로벌 매니저들, 헤지펀드 매니저들 봤을 때 소위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가치주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예. 아직 신고가가 아닌데 아직 영국 아니에요. FTSE는 신고가다. 이건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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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우리도 많이 올랐지만 홍콩 H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거긴 또 성장주가 많잖아요. 그럼요. 금융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페인도 신고가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아쉬운 점이에요. 막상 밑에서 저희가 한 25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보면. 네, 코스피가.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만족할 때인가? 지금 막상 여러 방송에서 주가 많이 올랐다 했지만은 이미 글로벌리하게 영국이든 스페인, 작년은 뭐 인도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만 너무 소외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안타깝고 그에 대한 의미, 영국에 대한 의미를 찾자면은 가치주 수준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세계의 증시 흐름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조만간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 로테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영국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독일 닥스보다 네. 만약에 뭐 영국이 많이 올랐으면 가치주가 많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익스포저가 노이즈가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가치주가 조금 덜하니까. 덜하죠.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금리를 동결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하 이하가 나오게 되면 성장주로 오죠. 우리가 이제 역전. 생각보다 코리아 증시는요 매우 올라갈 때는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뜨거울 거라 예상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못 잡게 하고 올라갈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때 2020년 3월 그때도 달에 기억해 하반기 보세요. 대한민국 증시는 전 세계 1위였어요. 그럼 코스닥은 또 그중에 1위 중 1위였고. 물론 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탁금이 네. 부족하다,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 실적이 아직 하방 지지를 안 했다. 여러 가지 좀 인정합니다. 그건 뭐 스페인은 뭐 있어요? 관광 말고는? 제 말은 그거예요. 뭐 있어요 여기? 지금 각각 비관론과 저는 긍정론자인데 서로 얘기를 할 때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회적 그 경제적 이슈 자체가. 각자 얘기를 할 때 누가 이기고 지구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생각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사실은 올해는요. 저는 박스권 예상하고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매를 하겠죠. 사실은 저는. 근데 투자자분께서 아니다. 이거는 조만간 성장주 온다 그러면 네카우가 지금 밑에서 얼마 안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쪽에 집중하셔도 되는 거고. 그건 각자 생각 누구도 못 맞춥니다. 사실은 작년에 누가 맞췄습니까? 한 몇 분 빼놓고 다 못 맞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신은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춰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저 대표님 너무 잘 맞네요, 지금. 네. 요게 이제 어쨌든 지금 가치주의 어떤 그렇죠. 흐름. 가치주가 그러니까는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많은 쪽으로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 있는 거고 대표님 말씀대로 그 침체가 아닌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고 혹은 한번 슬로우되는 네. 아마도 저는 동결돼서 한 2달 가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성장주 랠리는. 아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어떤 밴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글로벌 증시의 가치주가 강하고 성장주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약한 거에 대한 키 맞추기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지금 홍콩이 밑에서 올라왔는데 그 ELS라는 상품을 아실 텐데 홍콩 H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작년 낙인을 찍었어요 다. 그러니까 홍콩 증시 요새 조금 변동성 큰 건 이거 약간 공매도 세력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거? 그게 사실은 ELS 얘기할 때 이게 백투백 방식이라 그래서 델타 해칭을 하게 되거든요. 네. 해칭을 하게 되면 그 주식 물론 예전엔 요즘은 그럴 일이 적긴 하겠지만은 좀 빠질수록 반대편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니까 네. 더 빠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일정 밴드 안에 갇혀가 ELS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 쿠폰을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빠지게 되면 안 줘도 되니까는 발행사 입장에는 오히려 그게 더 좋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어찌됐든 ELS가 홍콩 증시로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것들이 작년에 낙인을 다 찍었었습니다. 다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기상을 수니까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럼 그만큼 홍콩 이거 항생 지수인데 네. 그냥 아사리판이라는 이야기네. 그러니까는 어려워요. 아 이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올라간 것만 생각하잖아요. A 항생지수 15,000 찍고 지금 22,000이면 네네. 대략 한 7,000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근데 15,000 찍기 전에 출발점이 사실 31,000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3,300 계산하면 3,300에서 1,700 찍고 올랐던 소리니까 얘는 많이 빠져서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는요, 정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리바운딩. 그게 막상 그 리바운딩이 나온 거에 대한 논리가 명확해지는 매크로 지표가 나오면 네. 또 빠질 겁니다. 또 빠진다는 네. 게 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이든 지수가 네.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올 때는 시장에서 절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올라올 안 좋았으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드디어 지표 발표했는데 드디어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제 고점이다. 또 고점. 그게 지수, 종목, 섹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오늘 아까 제가 장중에 혹시 현대 위아 실적 보셨어요? 네, 위험 맞습니다. 안 좋죠. 뭐 안 좋은 정도가 아니던데. 다 떨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떨어지네. 예. 이게 이벤트 소멸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거꾸로 오늘 LG 생활건강이 장마치고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네. 이것도 안 좋던데. 화장품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따로 봐요. 예, 화장품 리오프닝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어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제 진여가 장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4분기가. 자본기 그래서 이제 흑자전환 안 오르는 거네. 아니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흑자전환 하는 건 시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얘는 이게 몰랐었으면 한 15% 급등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진에어가 한 달 전에 급등이 나올 때 그때 보고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보고서가 15개 분기 만에 흑자가 예상된다. 턴오버 예상된다. 보고서가 이미 증권사에 두세 군데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매매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확인했는데 추가 매수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은 똑같은 과정을 한 3달 정도 있다가 네. 4월 달에도 동일한 과정을 또 확인하겠군요. 그럼요. 이제 남아있는 2월 달, 3월 동안에 또 많은 섹터들이 뭐 실적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오늘 아까 준비하신 것 중에서 네. 아마 요 조선주 이야기 잠깐 하고 네, 갔으면 네, 네. 싶었어요.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조선주 어디 갔어요? 예. 삼성전공 이야기죠? 네. 아, 요거를- 실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실적을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요 삼성중공업이 영업 손실이 4분기가 3,300억이 나왔어요. 4분기에 3,300억이요? 네, 영업 손실. 근데 인건비 및 단가 상승에 대해서 2,700억을 비용으로 인식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을 빅베스라 얘기를 합니다. 손실을 확 틀어버린 건가요? 손실을 확정 지은 거죠. 미리 틀고 가자? 네. 그리고 이런 빅베스가 있은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전망이 삼성중공업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연간 23년도 연간 매출액 전망이 8조. 8조. 네, 8조. 예. 그리고 22년도에는 94억 달러 신규 수주를 했는데 23년도 수주는 95억 달러를 또 신규 수주를 하겠다. 그러면 수주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삼성중공업 가장 드라마틱했던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랑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기수주 물량을 30% 줄인다 그랬거든요. 미리 수주해 둔 거를? 네. 물량이 줄어들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주 전망치를? 예. 네. 그렇게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탁 틀은 거죠. 절대 이 빅베스 없이 전망치를 상향을 못 합니다. 우리는 다 떨고 그 삼성중공업 전문이에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주 그러는데. 자주 그래.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빅데이터 하는 쉽게 말해서 마통을 간만에 돌아가면서 퉁친다 그러면 됩니까? 거예요. 떨어낼 거 다 떨어낸다 그런 거지. 심한 말인가? 그래서 요거가 있는데 오늘 레포트 잠깐 살펴보니까는 그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조선주 좋을 때 대표님 LNG 얘기하면서 작년 조선주가 한 2달 반짝 좋았어요. 그렇죠. 제가 네. 저도 마찬가지로 조선주 투자하는 타점을 두 가지로 봤거든요. 영국 천연가스 가격 오르거나 맞아요. 환율 오르거나. 맞아요. 이건 지금 두 개 다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가스가 천연가스 가격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까지는 빠졌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아요. 아, 여전히 높다. 예. 그럼 LNG를 해야 될 의미는 분명히 있다. 가격이 절대적으로 싼 건 아니다. 맞아. 빠지긴 이게 했지만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빠진 거지.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러시아산 가스 뭐라고 할까? 유럽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유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싶냐면 조선주도 수남매 일종에 포함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워낙 1월 달에 뭐
솔직히 대형주들은 별로 1월 달에 재미없었거든요. 재미없었어요. 오르긴 했지만은. 삼성주나 하이닉스 다 했죠. 대부분. 근데 조선주도 좀 잊혀질 때 한 번씩은 오늘 정도 같이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더 간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삼성주 지금 차트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래량 동반해가 다 뚫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차트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개별주면 더 가죠. 들어가는데 이게 하필 또 절대 주가만 5,000원짜리지 사실 사이즈는 큰 회사잖아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아까 얼핏 들어다 보니까 누가 또 사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뭐 당연히 사신 분들 있으실 거고 아니 오늘 오르기 전에도 사가지고. 아니 저 전에 사셨던 분 아니 저기 부럽네요.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다음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를 좀 해야죠 사실은. 아 분할 천천히. 매도를. 추세는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내가 조금씩 먹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조선업황 전체에 대한 비율라기보다는 삼성중공업 개별에 대한 비율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시는 맞습니다. 지금 아까 조선주를 전체를 LNG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은 올해 투자 포인트 역시 각 개별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지금 HD 현대그룹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하향 조정 시켰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또 잘 가요? 그건 쫓아 올라간 거죠 또. 얘는 그냥 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막상 말을 하자면 투자자분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얘기를 이번 주랑 다르다 얘기 느낄 거예요 다. 저는 이래서 사실 조선주 잘 안 해요. 추세가 명확하지 않고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부분 분들이 잊혀질 때쯤 한 번씩은 이렇게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거가 제가 기억하는 조선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조선주가 더 가면은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LNG 본행제 기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성광밴드? 아 그죠. 동성화인테. 동성화인테? 예. 아. 성화면 뭐 기자재고.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 수준만큼의 LNG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다. 네, 그건 지금 뭐 많이 그건 빠져 전혀 있으니까. 아니다. 하지만은 그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는 천연가스 가격이 높다. 어찌됐든 LNG를 도입해야 되는 건 맞다. 올해 초에 현대중공업에서 LNG선 3대, 그 3호중공업에서 LNG선 2대. 그 올해 초에 발주 받은 거거든요. 1월 이게 지금 1월 16일, 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미 그 수주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수주들은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럼 이 뉴스플로 나올 때 주가 팍팍 또 오르겠죠 또. 네. 그러면은 수주가 올해 많을 것 같은데 올라갈 땐 쫓아가긴 부담스럽고 하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라는 이럴 때는 충분히 조선주도 수익 개념을 접근할 만하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어요. 갑자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조선주가 저도 보통 3, 4분기에는 조선주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수주가 보통 연초에 많이 빵빵 많이 터지잖아요. 터지죠. 많이 터지죠. 그러니까 조선주 투자도 가만히 놓고 보면 약간 수주 사이클 투자라서 그러니까 수주 이슈 나올 때 주가 움직이고 실제 뚜껑 열면 아까 삼성중공업은 약간 저도 이건 뭐 010, 140이죠. 빅베스트 이슈를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약간 사서의 상반기니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잠깐 우리 채팅방에 제가 한번 잠깐 들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이시죠? 우리가 안 보일 것 같죠? 열심히 지금 서로 좋은 이야기 하고 계시군요. 자, 1월 달에 사실 외국인들이 아까 오늘은 좀 이제 초를 쳐서 그렇지 7조 정도 샀었거든요. 네. 네, 역대급 매수예요. 그럼요. 네, 그중에 이제 오늘 삼성 이제 팔았긴 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정시를 많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 FMC 회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달러하고 외국인 수급은 반대 방향으로 동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러 약세면 외국인 매수, 또 달러 약세면 코스피 뭐 매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1월에 많이 매수했다고 2월에 꼭 많이 매수하라는 법은 없고 또 2월에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매수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이 패턴에 대해서는 어떤 패턴이 있는 건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저는요, 요거를 이머징 마켓을 사는 전술적 자산 매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인디아 전부 다 맞습니다. 대만 다 포함해서 올해 그러니까는 잠시 제 화면 PD님 잡아주시면은요, 이게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산 거 보이시죠? 6조 3천억이네요. 6조 3천억. 네. 그런데 그저께까지 열어봤을 땐 6조 9천억이었죠. 오늘 5천억 팔아가지고. 오늘 팔아서 오늘 어제 네. 오늘 팔아서. 그리고 기간은 팔았어요.
그 결국은 1월에 6조 3천억을 산 외국인과 6조 2천억을 판 개인입니다. 다 삼성전자겠죠. 뭐.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2조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2조 2천억을 샀고요. 네. 오늘 판 거 포함한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삼성전자를 2조 팔았어요. 여기. 잘하셨네요, 결과론적으로. 결과는 잘한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연말에 6만 원 밑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수익 실현하신 거예요. 작년에 조금씩 매수했던 물량을 급등과 함께 정리하신 거라 보는 거죠. 궁금한 거는 이제 2조를 팔아서 뭘 샀을까? AI 단타 쳤겠죠. 나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파리로 가족분들 포함해서 많은 우리 이제 유튜브 분들이 2조 팔아가지고 ATP 회사 아마 아볼 이상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는 이거래요. 7조 매수 자금 중에서 그 중에 60%가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기계. 기계. 그럼 그냥 아침에 스위치 켠 거네. 그냥 아침부터 사는 거죠. 바스켓. 오늘은 삼성전 이벤트 때 빠지긴 했는데 네. 어제도 대표님 보시면은 3시 29분까지 한 800억 팔다가 동시효과에 동시효과 1000억 확 사버리고 플러스로 냈잖아요. 프로그램 매매네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매의 성격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술적. 그러니까는 코리아만이 아니고 네. 이머징 마켓을 산다. 아, 전술적. 네. 그냥 꾸준하다. 경험적으로는 전술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잘 안 꺾입니다. 아, 그러니까 1월에 7조 샀는데 네. 2월에 5조 팔진 않는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산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전술이 바뀔 거면은 이런 게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라든지.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확률은 적잖아요. 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뭔가 이머징 자체를 나쁘게 보는 그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확전. 뭐 그런 게 나와야 뭔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은 지금 그게 한 달 만에 보름만 적죠. 매크로칩 계속 나와야 되니까. 러브 전쟁 확전이 있을 수 있잖아. 확전이요. 근데 뭐 그러면 이제 할 끝날 듯 말은 없죠. 끝날 듯 안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더 크게 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외국인들의 뭐 논리안에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거는 사실 우리가 패시브 전략적 자산 배분하는 패시브 성격의 네네. 프로그램 매매가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변수에 대해서까지는 세팅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고요. 이 종목별로 좀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까 예를 들어 10중에서 4가 그러니까 6이 프로그램 4는 그럼 액티브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 액티브가 뭐 샀냐면은 은행주 산 겁니다. 아, 네, 이렇게 딱 보시면 편해요. 은행주, 그러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말을 저번에 저희 방송 얘기했는데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운동 네. 이거는요 메인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다예요. 그렇죠. 코리아의 전통적인 PBR 0.3, 0.4배밖에 되지 않는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거는 주주환원 정책의 다변화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오고 있으니까는 액티브 외국인들은 이거 사는 겁니다. 금융주 예. 1월 달에. 예. 아, 그러면 이거예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매수가. 네. 근데 은행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액티브입니다. 그럼 1월 달에 외국인들이 6조 3천억 사봤지만은 사실 금융주 5대 금융지주나 개별 금융주나 뭐 삼성 이런 거 아니었으면 그러면 산 게 없어요. 외국인들 사실은. 없어요. 산게 삼성은 다 없네요. 팔았잖아요. 계속. 음,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이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오늘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54천억 정도 네. 매도가 나왔는데 2월 초순에 만약에 뭐 이런저런 핑계로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끼케야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들어왔던 패시브 자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수가 있고 그럼요. 또 액티브 자금이라면 금융주에 대한 차익 매도라면 이벤트 오늘 같은 장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뭐 4천억이나 팔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는 뭐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선방하고 네. 상승 종목수는 여전히 많은. 그럼요. 별로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쫄 필요 없다. 아, 쫄 필요 없다구나. 네. 쫄 필요 없다. 제가 저 연휴 전에 대표님이랑 막방하면서 네. 쫄 필요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아. 예, 그게 똑같습니다. 쫄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작년과 같은 다 싫어의 장입니다. 다 싫어요. 다 싫었어요. 뭐가 올라오면 싫었고요. 올라와도 차익 실현. 네. 빠지면 손절. 계속 그것만 반복이 됐거든요, 사실은. 음. 적어도 올해는요, 그럴 확률은 적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사실은 1월 달에 7조 샀다가 환호했잖아요. 네. 계속 환호하고 있고. 20년, 21년도에 54조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그죠? 지금 저 밑에 하면 3, 네. 4 하나둘 하면 네네. 기관으로 혹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요거 개인을요, 기간을 바꿔보겠습니다. 많이 산 금액은 요게 지금 1월 2일부터 1월 말까지를 소팅한 거고요. 레버리지 기간은 카카오, 기아, LG전자 에너지솔루션입니다. 기관 따라하면 못 겠네. 그게 그러니까 대표님 너무 답안지를 너무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답정. 아니 지금 보니까 레버리지도 어쨌든 올랐고 뭐 카카오도 기아, LG전자 다 1월달 지수보다는 선방 그 이상했던 종목 같아서 지수보다 다 선방했죠. 우리 투자분들 외국인 매수 고민하지 말고 기관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가는 저도 이제 아까 보조 지표도 얘기 드리면서 그랬는데 기간 플레이를 따라하는 장이 좋을 때가 있고요. 네. 외국인은 드립자 살 때는 외국인 쫓아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요, 외국인이 이번 달 7조 들어온 다음 달에 7조 또 들어올까? 다 퀘스천 마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외국인을 쫓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관들은 어찌됐든 국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사타 팔아들 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슈에 민감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보의 우위에 있는 기관 투자자를 일부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HT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 한국만큼 시스템이 발달된 곳이 없는데 기관 장중 추정치가 10시에 한 번씩 계속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HT에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은 5번인가 보여주는데 네. 대신증권은 기관은 3번인가밖에 안 보여요. 그래요? 네. 그 유한타는 많이 보여드리는데. 아, 그래요? 예. 증권사를 바꿔야 되나? 아유,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종의 매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다고 대표님께서 딱 보고 그냥 나오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뭐 이번 달 뭐 미국 FMC가 금리를 올리네 많이 할 필요 없이 1년 365일 기관 매수하는 종목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차트와 감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최소 반 이상은 이기겠군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근데 이 쉬운 걸 왜 개인 투자분들 안 하고 어려워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유연성이고요. 네. 가장 나쁜 건 고집이거든요. 고집. 네. 근데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상담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 소위 텐베거, 뭐 에코프로 BM이 텐베거, 10배. 예, 그런 것들을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개인 투자. 그리고 그분들이 또 방송이라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죠? 근데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끝까지 버텨 다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끔 이제 상담 드리면서 그 하셨던 분들의 일부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중소기업 오너분들 같은 네네. 경우는 저한테 어떤 얘기 하시냐면 내가 내 고집으로 버텼기 때문에 내가 내 회사를 성공시켰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시네요. 저는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안 네. 됩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원과 고객의 관계니까는 그렇게 말을 못 하고요. 그 대표님 그래도 유연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딜레마 같아요. 믿음에 대한 신념이냐, 네. 변화에 대한 유연함이냐. 네. 저는 근데 둘 다 필요하지만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유연함이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텐베거, 부자, 거액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 교집합으로 항상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직함과 고집이었거든요. 나 2,000원씩 된다. 물론 2,000원 된다라고 5년에 하셨던 분들은 재작년까지 성공을 했어요. 물론. 네. 그것 때문에 부를 이룩하는 분도 저도 봤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 네. 지금 2차 전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잖아요. 예.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보다는 덜 좋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보다는 네. 2차 전지는 섹터별로 종목별로 다 나뉠 거예요. 사실은. 19년도에 한번 빛을 발했다가 네. 한 2000년대에 좀 버벅대다가 네네. 또 코로나 이후로 다시 살아난 섹터가 그렇죠. 또 하나 2차 전지고
사실 이제 원래 한 3, 4년 전에 폭스바겐이 벌써 이제 2년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2025년이 뭐 대부분 만약 전기차 전환하고 이제 원년이 되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거기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이제는 전기차 관련주가 기업도 많아졌고 이제 뭐 수주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없어요. 감이 안 와요. 나도 어저께 40조 요거 이하해가지고 엄청 사실 야 이것보다 오늘 사실 뭐 삼성 SDI 관련해서 몇몇 잘잘한 기업들 움직인 네네. 보긴 봤는데 제 성에는 안 차요. 네. 근데 요 이야기 가지고 조금 더 혹시 보태실 이야기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보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10년간 40조잖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SDI한테 그렇죠. 수주를 10년 받은 게 10년간 40조. 요게 연평균으로 치면은 100만 대 정도 배터리가 필요한 양이라고 합니다. 100만 대. 100만 대. 근데 SDI 양극재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더 잘 아시는 에코프로 BM이고 그 에코프로 BM이 더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간 전기차량 수주는 이 100만 대보다 에코프로 BM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 200만 대라는 거예요. 200만 대 캐파라고. 캐파 이상으로 보는 네. 거예요. 최소. 그러면 이거를 중장기에서 적어도 우리가 엔솔만 쳐다봤는데 이거를 수주를 봤을 때는 SDI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략과 전술이 2차전 달라질 거 말씀드린 이유도 어떨 때는 SDI 향이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엔솔 향이 될 것 같고요. 네. 장비도 어떨 때는 엔솔 향 장비, 소재도 어쩔 때는 SDI 향 소재. 그렇죠. 그게 계속 바뀔 거라는 거죠, 올해. 근데 저도 지금 오늘 낮에 2차 전지 관련 장비단 밸류체인을 좀 봤는데 많은 기업들이 걸쳐요. 맞아요. 네. 가긴 가는데 옛날까지 화끈하게 안 가고 신흥 SEC라든지 오늘 네. 그 뭐야 상승 ECP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일 텐데 그런 종목들 가더라도 뭐 가긴 가지만 이게 사실은 2000년 저 봤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TNT도 그래요. 맞아요. 수주 잔고 아직도 거기는 엄청 쌓여 있거든요. 저평가. 근데 안 가. 안 가요. 이게 거기도 IR을 잘 안 하시나? 뭐 이제 지방이 멀긴 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멀어도 올랐습니다. IR 잘 안 해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2차 전지를 보는 시선이 지금 삐딱한 거예요, 아직은. 삐딱하다. 네, 삐딱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낮췄잖아요, 판매가를. 네. 낮췄고 저기 포드인가요? 포드도 포드도 낮췄다고 하고 낮췄어요. 낮췄다 하고 사실 포드 낮추는 금액이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가격을 낮췄다, 잘 팔렸다. 그러면 소재 회사라든지 셀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그저께 테슬라가 잘 팔릴 것 같아 가이던스 35% 올렸으니까 12% 올랐지만 그저께 또 어제 또 빠지잖아요. 또 근데 혹시 테슬라가 다시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까요? 그거 저는요 앨런 머스크의 머리는 쫓아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낮춘 게 2022년도에 테슬라가 총 5번 이상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었거든요. 네. 거의 제가 최근 뭐 낮춘 가격하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 최초 출고가 가격 수준까지만 내려온 거지 애초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의 최초 출고가 가격 언더로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또 하나의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조금 노렸을 때는 다시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물론 그거는 경기 회복을 확인을 해야죠. 2차 전지를 논하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그 경기 회복까지 그 기간이 지금 뭐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 2차 전지를 그때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기간이 이제 너무 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도 제가 아까 LG화학이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북미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 조달과 납품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뉘앙스의 큰 꼴이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중소형 개별주도 보십니다만은 이제 조금 삼성전자급 큰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IA에 뒷방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시거든요. 네. 혹시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비율 저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미리 말씀, 저는 LG엔솔은 아직도 올라갈 때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미래에셋의 목표가는 사실 75만 원인데 맞아요.
사실 정권사 목표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5만 원 정도는 가겠다고 보고 있고 뭐 SDI 같은 경우도 뭐 70만 원 이상, LG화학도 70만 원 이상으로 계속 간다고 보고 있는데 요 관점에서 차장님은 어떤 왜냐하면 저를 사실 배터리가 이 월봉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어쨌든 LG화학과 SDI는 LG엔솔은 같이 움직이니까 약간 저는 욕심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LG화학 75만 원도 욕심이 나고 물론 뭐 수익률은 좀 작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배터리 세 군데 쉘 메이커의 판단 어떠실지? 저는 오늘 처음으로 대표님과 의견이 갈리네요. 아 그래요? 저는 SDI. 아 이거 SDI가 원픽으로? 훨씬 더 낫다. 이유는 네. 이벤트 올해 내내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RMA라고 유럽판 IRA 법안이 네. 조만간 올해 한 3월에서 4월 사이에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수혜가 SDI입니다. 그럼요. 헝가리 법인 때문에 그럼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제 생각인데 철저하게 이벤트 플레이를 할 건데 IRA는 이미 해묵은 이슈고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숱하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게 이벤트가 났을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먼저 시장의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찌됐든 헝가리 공장부터 시작해서 SDI 밸류체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밸류체인 들어가는데 헝가리 많이 있는 게 또 동박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럼 동박은 지금 차트 보면 다 바닥이에요. SKC 말씀하시는. SKC 뭐 일지머티리얼즈 보시면 네. 거의 움직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이 낙폭과대 측면에서 리바운딩이 있다면은 리바운딩 할 때는 그때가 논리가 있을 수 그러니까 그때가 맞는 논리가 해석이 돼서 유럽 향이 된다, SDI 향이 된다라고 할 텐데 그거는 지금 예정된 걸로는 RMA 쪽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우리 시청자들 되게 네. 좋아해요. 테슬라 독일의 기가 팩토리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SDI보다 LG화학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당연하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유럽 쪽 법인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폴란드 쪽인가요? 엔솔 단순하게 유럽판 IRA 법안만 보고 세계 중에서 SDI에 포커스를 맞추. 물론 이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하시는 약간 그런 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제 논리를 관철시키려면은 엔솔의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 무슨 배터리에 밸류 매길 수 있나요? 있죠. 저는 배터리 밸류 안 매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러면은 서로 논리가 안 통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논리가 통할지 아마도 모를 겁니다. 사실은. 그냥 시장에서 만약에 SDI가 올라요. 유럽향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건 줄 알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라왔으니까 경기 침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지. 사실은 1월 달에 장이 안 올랐으면 저희는 아직 침체일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논리로 SDI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점. 엔솔의 경우는 소위 패시브 수급발을 좀 더 받았다는 점. 패시브. 네.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2위니까. 네. 그 점을 봤을 때 뭔가 액티브가 발동을 한다면은 저는 SDI를 사지 않을까. 그런 논리하에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터리 많이 안 하려 그러다가 네. 이제 갑자기 불거지니까. 뜨거운 감자죠. SDI는 돈은 어떻게 만들어요? 뭐 수주 베이스로 공장을 네. 지으려고 수주를 하려 그러면은 조 단위 이상의 돈이 필요할 건데 뭐 이게 삼성전자가 SDI 지분을 블록딜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 부분은 작년에 계속 빠졌었던 SDI 안 움직였었던 원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장 짓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엔솔과 SDI를 비교했을 때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했냐면 엔솔은 수주를 막 한다. 네. SDI는 돈 될 만큼 한 거 차근차근 한다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네. 왜 SDI는 왜 수주를 안 하지?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게 저는 포스코케미칼로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아, 예. 오히려 오히려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는 거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가 오히려 더 셀 수도 있다. 이렇게. 돈 들어왔다. 네,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단 질러라. 근데 그거는 준비됐으니까 40조 계약하겠죠.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자체로 아까 제가 100만 대 말씀도 드렸는데 네. 캐파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느 정도 네. SDI가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향이 됐든 네. 독일 BMW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 견적이 나오니까 그럼요. 네. 견적이 나오니까 이제 뭐 단순 계산해서 했을 때 연 4조 원 정도의 뭐 매입 비용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금 세팅이 끝난 걸로 봐야 된다. 그거는 어떤 식 자금 세팅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다라고 네.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준비한 걸 하나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막판에 하나 정도만 해볼게요. 혹시 이거 관심 가지세요? 아, 2월 달에 그래도 일정 중에 하나가 한 달 정도 있다고. 오늘 사실 2월 1일 날 미국에서는 사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긴 있어요. 라스베가스. 예. 그건 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S23이니까 2억 화소니까 아마 뭐 화소 가지고 잠깐만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번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CES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혹시 여기를 바라보면서 2월 달에 네. 뭐 아직 2월 뭐 거래일수 좀 남았습니다만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거나 관련 기업이 혹시 생각할 게 있다면 사실은 MWC를 바라봤을 때 네. 3년 전까지는요. 휴대폰 부품주 삼성향 매매했어야 됐어요. 뭐 그때는 그랬죠. 예. 폴드볼도 예, 매매하고 폴더블 매매하고. 네. 그러는데 생각보다 휴대폰 부품주를 뜯어보시면요. 싼 것들 많습니다. 지금. 싼 거. 허가 7배, 8배, 6배 이쪽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뜯어보셔서 이 이벤트 드리븐으로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싸리 나는 그런 MWC 안에서 지금 확인할 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그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휴대폰 판매량 데이터 12월 거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그게 2월 달에 또 확인이 될 거고 그거와 MWC가 만나서 수치가 좀 개량된 수치가 나오면은 활발 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게 사실 원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보시면은 삼성도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한 달 전에 언팩 행사 해버리고 애플은 아예 참가도 안 하고 그럼요. 중국 업체만 바리바리 몇 개 참가하고 LG는 이제 스마트폰 안 만드니까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 행사 자체가 거의 통신의 어떤 그럼요. 컨벤션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AI, GPT, AI도 나올 거고 네. 여러 가지 그 혁신 기술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거죠. CES만큼 파급력은 적고 네. 요 이벤트를 매매하시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정도만 봅니다. 사실은. 그럼 이게 이것도 결국 AI네요. AI로 갈 확률이 높죠. AI로. 예. 이번에 KT는 디지콜을 상당히 민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밀 거예요. KT도 그렇고 아니 이거는 시대의 변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월 달에 뭐 이런 말 조금 너무 라이트한 이야기인데 AI 관련주 매매하다가 물려도 또 MWC가 있으니까 3월에 한번 물리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물리면 안 됩니다. 3월에 한번 기사에 생할 수 있는 이슈도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고 저는 또 이걸 보면서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제 2월 달이니까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약간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가 1월 달에 좀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난해 연말에 조금 맞아요, 움직였었고 맞아요, 예. 오히려 1월 달에는 별로 없었는데 아직 이제 공체적으로 뭐 사실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애플의 AR 글래스 출시가 지연됐다는 이슈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 종목들이 뉴플렉스부터 시작을 해서 네. 종목들이 가장 많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게 한 시즌, 그러니까 애플에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갑자기 애플에 나오지 않는다 하니까는 그 저기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들은 아주 패대기를 쳐요. 아니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반기 AR 연기되는. 글래스는 출시를 하는 거고 AR 글래스 같은 경우가 기술이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로 연기한다라고 기사가 먼저 나왔고 네. 며칠 전에 MR은 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의 시기에 답한 거죠. 기관들은 이벤트로 들어왔던 물량을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너덜너덜 빠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 반등이 과연 MR에 대한 기대감인지 장이 빠졌다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리바운드 나오는 건지 네. 모른다는 거죠. CES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2월 말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라는 주요 통신 관련입니다. 네. 통신 관련 이벤트가 열리니까 2월 달에 중간중간 한두 번씩 그래도 제가 보니까 5G 그리고 메타버스 AI 또 관련 이슈가 많이 좀 거두가 되니까 2월 달 좀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갔네요. 네,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은 사연이었고요. 네. 다 했네요. 아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할 말 많은데. 할 말? 혹시 우리가 5분 정도의 발언권을 갖겠습니다. 네. 뭐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지금 뭐 제가 준비해온 건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말씀. 2월달 장에 대한 큰 한 뭐 비유 한번. 1월과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1월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저점에 매수하신 분은 있긴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극히 적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AI, GPT 관련 혹은 뭐 컨텐츠 관련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빼놓고는 안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사실 드라마 OTT도 연초 랠리에 있었고 연초 한 번 있었고요. 그 중국 소비주가 엄청 강했고 그러면서 로봇이야 뭐 1년 1월 내내 강했던 것 같고 여기에 중순부터 AI가 붙였고 그러면은 그 종합을 해보면은 개인 투자,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은 좀 별개긴 한데 나머지 세 섹터는 잘 안 쳐다보는 섹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거 붙을까 했을 땐 좀 어려워요. 사실은 못 간 게 게임이 못 갔네 별로. 게임 못 갔죠. 못 간 거는 못 가는 겁니까? 아 그거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움직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움직인 다음에 굳이 보초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네. 물려서 예수금 거의 없는데 그 나머지 예수금 가지고 그거를 확률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들어가서 기다리느니 조금 리스키하더라도 한 번 움직이는 건 보고 확인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시행착오를. 그거고 1월 달에 외국인 7조 사고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허탈할 거예요. 진짜 허탈할 겁니다. 근데 2월도 뭔가 장이 좋았어도 또 허탈할 겁니다. 그쵸? 사실은. 네. 사실은 또 허탈할 거예요. 근데 그 허탈함을 어떻게 메우냐면은 저희 화요일 날 우리 8.15를 통해서 우리 하 대표님과 저랑 그래서 메울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때 이슈들은요 또 생소하고 이거 뭐야 하는 이슈일 겁니다. 사실은. 주식이 참 어려워요. 정말 또 그럴 거예요. 네. 또 그럴 겁니다. 아 드디어 AI 간다 해서 들어갔을 때는 또 물릴 거예요 또. 2년 전에 메타버스 이해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그럼요. 우리 그 전에 코로나 때인가요? 21년도 하반기에 P2E 게임 이해하는데도 한 달 걸렸는데 거의 저기 한 2달 걸리신 분도 많아요. 두 달 걸렸더니 주가 다 올라버리고. 네. 주가 모든 산업은 그 주식 이해는요 주가가 오르면 다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 드디어 되나 봐요. 처음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생소했던 아이템에 대한 거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잘 알고 있는 것들의 매매를 들여요. 특히 이제 현대차 며칠 전에 네. 사상체 실적 나오고 매매 들어갔으면 그날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가 하는 걸 이야기 보면 주식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놓고 보면 그래서 주식이 살아있는 인생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깨어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고 그럼요. 예. 닫혀있는 자에게는 항상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네.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자 1월 한 달 동안에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그래도 올해 2023년도 정시에 나름 토끼띠 같은 한 해를 본 것 같습니다. 토끼가 파닥파닥 잘 그리고 2월 달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성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하냐에 따라서 아마 그 결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